김민수, 또 늦잠이야? 벌써 몇 번째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의 고함 소리에 민수는 부스스한 머리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7시 40분. 8시까지 학교에 가야 하는데 또 지각할 것 같았어요. 어휴, 이 애가 정말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도 이 모양이니. 김민수, 당장 일어나. 엄마는 민수의 이불을 확 걷어차며 화를 내셨습니다. 민수는 마지못해 일어나 세수를 하러 갔어요. 엄마, 5분만 더. 5분? 너 어젯밤에 뭐 했길래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야? 설마 또 게임한 거 아니지? 민수는 움찔했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까지 해킹 공부를 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와서? 공부도 안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김민수, 너 진짜 어떻게 살 생각이야? 엄마의 잔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민수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8개월 전부터 밤마다 해킹을 공부하느라 늘 수면 부족이었지만 부모님께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아침도 안 먹고 가려고. 요즘 다른 애들은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만 이렇게 대충대충 살면 어떡해. 엄마, 늦었어요. 아침은 학교에서 먹을게요. 민수는 서둘러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김민수, 오늘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 주신다고 하셨어. 성적 때문에 상담하자고. 민수는 한숨을 쉬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또 성적 상담이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밤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실력을 자랑하지만 낮에는 평범한 성적의 중학생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봐. 어제 수학 숙제 또 안 해왔지?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너 이번 중간고사 성적 봤어? 수학 52점, 영어 48점, 국어 55점. 이게 2학년 성적이 맞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다음엔 열심히 할게요. 다음엔? 김민수, 너 진짜 뭐가 될 생각이야? 요즘 애들은 다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너만 이렇게 놀고 있으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갈 거야.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만 하지 말고 정신 차려. 너 이러다가 정말 망한다? 점심시간에는 영어 선생님까지 민수를 찾았습니다. 민수야, 영어 단어 시험 또 0점이야. 너 정말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야? 다른 애들은 다 90점 넘게 받는데. 민수는 하루 종일 선생님들께 야단만 맞았습니다. 정작 자신은 밤마다 영어로 된 해킹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암호를 해독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 주셨어. 내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걱정된다고 하시네.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야? 엄마, 민수, 너는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정말 답답해. 옆집 철수는 벌써 학원 3개나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데 너는 집에 와서 뭘 하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응, 그래. 민수 성적은 어떻게 됐어? 여보,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 주셨는데 정말 심각해요. 이번에도 평균 50점 대래요. 아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너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공부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될 수 없어. 아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어디서 노력한다는 게 보여야지. 너 방에서 맨날 뭐 하는 거야? 게임만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밤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기술을 익히고 있다는 것을 이미 전 세계 해커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일부터 학원 보낼까? 수학, 영어 학원이라도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아빠, 학원은 싫어요. 싫어? 너 지금 싫다고 할 상황이야? 성적이 이 모양인데? 결국 민수는 저녁을 먹는 내내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공부하라는 말, 미래를 걱정하는 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늘 걱정을 하시지만 민수는 멈출 수 없었어요. 밤 10시 부모님이 주무시고 나면 그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방문을 조용히 잠그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켜지면서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때 민수는 낮에 선생님들께 야단 맞던 평범한 중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민수의 손놀림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우아하고 정확했어요. 복잡한 코딩과 해킹 기법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은 18개월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암호화 기법을 배워볼까? 민수는 혼잣말을 하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낮에 받은 모든 스트레스가 이 순간만큼은 사라졌어요. 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민수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몇 시간 후면 또다시 엄마의 잔소리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만족스러웠어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민수는 그런 희망을 품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엄마, 5분만. 5분은 무슨, 벌써 7시 45분이야. 너 또 지각하려고 그러는 거야? 민수는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잠이 부족한 중학생이었어요. 김민수, 아침 안 먹고 갈 거야? 아침을 먹어야 공부도 잘하지. 급해요, 엄마. 학교에서 먹을게요. 민수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한 해킹 공부 때문에 학교 숙제는 또 못했네요. 아, 수학 숙제.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수학 선생님이 민수를 불렀어요. 김민수, 숙제 확인 좀 하자. 어제 낸 문제들 다 풀어왔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작 어젯밤에는 고등학교 수학은 물론 대학교 수준의 암호화까지 공부했는데 중학교 숙제는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방과 후에 남아서 보충 수업 받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첫 번째 수업인 국어 시간에도 민수는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김민수, 일어나.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어디 있어? 국어 선생님의 호통에 민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로 될 일이야? 너 요즘 매일 수업 시간에 조는데 밤에 뭐 하고 사는 거야? 반 아이들이 모두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집중 안 하면 교무실로 오라고 할 거야. 알겠어? 점심시간이 되자 담임 선생님이 또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너 부모님께 전화드려야겠어.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 선생님, 죄송해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한다는 말만 계속 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너 정말 고등학교 진학 걱정 안 돼? 민수는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밤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수야, 담임 선생님께서 또 전화 주셨어. 수업 시간에 자고 숙제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야? 엄마,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어디서 공부한다는 게 보여?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선생님들은 걱정하시고. 그때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민수 때문에? 여보, 정말 심각해요. 담임 선생님 말씀으로는 민수가 수업 태도도 안 좋고 숙제도 안 하고. 아빠는 민수를 불러 앉히셨어요. 민수야, 아빠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너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거야?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아빠, 저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컴퓨터? 너 컴퓨터 할 줄 알기나 해? 네, 조금은. 엄마가 웃으셨어요. 조금은? 민수야, 너 컴퓨터 켜는 것도 겨우 하잖아.
게임이나 하면서 컴퓨터 한다고 하는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컴퓨터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사실 민수가 해킹을 시작한 건 18개월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해킹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것이 계기였어요. 그때까지 민수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 특별한 재능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킹이라는 분야를 접하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다. 처음 해킹 프로그램을 돌려본 순간부터 민수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기초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학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몇 달 걸려 배우는 것을 몇 주 만에 익혔어요. 6개월 후에는 웬만한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1년 후에는 전문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부모님께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킹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모님은 범죄라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민수야, 컴퓨터 배우고 싶으면 학원이라도 다녀볼까? 아빠의 제안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민수야, 너 요즘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컴퓨터까지 혼자 한다고?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보다 학교 공부부터 제대로 하자. 컴퓨터는 그 다음 문제고. 결국 그날도 민수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으며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내 실력을 증명해 보일 거야. 밤 10시 부모님이 주무신 후 민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때의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뚫어볼까? 민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2시간 후 민수는 목표로 했던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침입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단순히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역시 너무 쉽네.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성취를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 컴퓨터를 끄면서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또 선생님들께 야단 맞고 부모님께 걱정 끼치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민수는 언젠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이중 생활을 계속해야 했지만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제 그것도 견딜 수 있었어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김민수, 7시 50분이야. 또 지각하려고 그래. 월요일 아침 엄마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민수는 어젯밤 새벽 4시까지 새로운 해킹 기법을 연구하느라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엄마, 지금 가요. 지금 가요는 뭘 지금 가요야. 너 이렇게 매일 늦잠 자면 어떡해. 얼른 나와. 민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다크서클의 부스스한 머리, 영락없는 공부 안 하는 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수, 아침도 안 먹고 갈 거야? 급해요, 엄마. 학교 가서 먹을게요.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담임 선생님께서 또 전화 주신다고 하셨어. 성적 상담 때문에. 민수는 한숨을 쉬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학교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야, 너도 들었어? 우리 학교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 망가졌다는데? 진짜? 뭔 일이야? 해킹당했다는 소문도 있어. 완전 난리 났다던데?
복도 곳곳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밤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반 아이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학교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성적 데이터와 학생 정보들이 일부 노출된 것 같아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수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하지 않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분간 컴퓨터실 사용을 제한합니다. 혹시 이상한 것을 본 학생이나 관련 정보를 아는 학생은 즉시 신고해 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범한 반응을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분석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 자신이 조사해봐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김민수, 또 숙제 안 해왔지? 너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너 이번 주에만 숙제를 몇 번 안 해왔는지 알아? 민수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젯밤에는 중학교 수학보다 훨씬 복잡한 암호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정작 숙제는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방과 후에 남아서 보충 수업 받아.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어.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몰래 컴퓨터실로 향했습니다.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그런 것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컴퓨터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민수는 재빨리 컴퓨터를 켜고 학교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죠. 이건 아마추어 수준이네. 화면을 분석하며 민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해킹 흔적을 보니 실력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장난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었거든요. 민수는 침입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그 파일을 분석하고 해커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파악해 나갔어요. 이건 연습용 해킹인가? 놀랍게도 해커는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해킹이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당했구나. 민수는 해커의 디지털 발자국을 따라가며 패턴을 분석했어요. 지역 내 여러 학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해킹당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컴퓨터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뒤돌아보니 같은 반 친구인 이지은이었습니다. 평소 민수와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왜인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민수는 재빨리 화면을 바꾸며 대답했어요. 확인할게. 그런데 민수야, 너 컴퓨터 잘 다뤄? 아까 화면에 보인 건 뭔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같던데. 지은의 질문에 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혹시 들킨 건 아닐까요? 아니야, 나는 컴퓨터 잘 몰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정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일반 학생이 볼 수 있는 화면이 아닌 것 같은데. 민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생각보다 컴퓨터를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이건 선생님이 알려주신 프로그램이야. 숙제용으로. 지은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먼저 갈게. 오후 수업 준비해야 해서. 지은이 나간 후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킹 사건 조사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해커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오후 영어 선생님께서 민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민수, 너 요즘 수업 집중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단어 시험도 또 0점이고.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만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 너 이러다가 정말 고등학교 못 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또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수야, 담임 선생님께서 또 전화 주셨어. 요즘 수업 태도가 너무 안 좋다고 하시네.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야? 엄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어디서 열심히 한다는 게 보여? 성적은 더 떨어지고 선생님들은 계속 걱정하시고 아빠가 퇴근하시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민수야, 아빠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아빠, 요즘 애들은 다 치열하게 공부하는데 너만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나? 아빠, 학원은 정말 싫어요. 싫어? 너 지금 싫다고 할 상황이야? 결국 민수는 저녁 시간 내내 부모님의 걱정과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에는 반드시 해커의 정체를 밝혀내겠어. 민수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커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해 나갔어요. 2시간 후 민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학교 학생이야? 해커의 정체는 바로 같은 학교 학년 박준혁이었습니다. 컴퓨터 동아리 부장으로 학교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박준혁의 해킹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큰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더 피곤했습니다. 박준혁에 대한 조사 때문에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에 들었거든요. 오늘도 늦잠 자서 엄마가 겨워 깨워서 대충 준비하고 학교로 갔어요. 학교에 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또 숙제 안 해왔다고 야단치셨어요. 하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만 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제 컴퓨터실에서 만났을 때 지은이 보인 반응을 생각해 보니 혹시 컴퓨터를 잘 아는 것 같았거든요. 지은아, 혹시 시간 있어?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민수가 먼저 말을 건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응? 왜? 할 말이 있는데.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둘은 사람이 없는 계단 쪽으로 이동했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너 컴퓨터 정말 잘해?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대답해줘. 정말 중요한 일이야. 지은은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꽤 잘해. 아버지가 IT 회사에 다니셔서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해킹 같은 것도? 해킹?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민수는 깊게 숨을 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사실, 나도 해킹할 줄 알아. 그리고 어제 우리 학교 해킹 사건 내가 조사해봤어.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너가 해킹을? 18개월 전부터 독학으로 배웠어. 그리고 어제 해커의 정체를 알아냈어. 우리 학교 3학년 박준혁이야. 박준혁? 컴퓨터 동아리 부장? 맞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 이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어. 그리고 이게 입시 비리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지은은 한참 동안 멍하니 민수를 바라봤어요. 잠깐, 이게 다 진짜 얘기야? 너가 정말 해킹을? 증거를 보여줄게. 방과 후에 내 집으로 올래? 그날 오후 영어 선생님께서 또 민수를 불렀습니다. 김민수, 너 영어 단어 시험 또 낙제야.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만 계속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너 이러다가 정말 망한다.
방과 후 담임 선생님까지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오늘 너희 부모님께 전화드려야겠어. 요즘 상태가 너무 심각해. 선생님,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한다는 말만 들었지, 변화가 없잖아. 정말 걱정돼.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수야,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 주셨어. 너 요즘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시네. 엄마,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담임 선생님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걱정하신다고 하는데 너는 뭐 하고 사는 거야? 그때 아빠가 퇴근하셨어요. 무슨 일이야? 또 민수 때문에? 여보, 정말 심각해요.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민수가 수업 시간에 자고 숙제도 안 하고 성적도 계속 떨어지고 아빠는 민수를 불러 앉히셨어요. 민수야, 아빠가 솔직히 물어볼게. 너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아빠, 저 정말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컴퓨터? 민수야, 너 컴퓨터 제대로 할 줄 알기나 해? 네, 할 줄 알아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민수야, 너 컴퓨터 켜는 것도 헤매잖아. 게임하는 것도 아빠가 도와줘야 하는데. 민수는 답답했어요. 부모님은 자신이 컴퓨터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정말 할 줄 알아요. 그럼 증명해봐. 뭘 할 줄 아는데?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해킹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프로그래밍이요. 프로그래밍? 아빠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그럼 언제 배웠어? 학원 다닌 것도 아닌데? 혼자 공부했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민수야, 그럼 한번 보여줘. 정말 할 줄 안다면. 민수는 고민했어요.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해킹 관련된 것들은 보여줄 수 없었거든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준비가 안 돼서. 준비? 엄마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뭘 준비한다는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은이 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친구 이지은이에요. 어머, 지은이구나. 들어와. 지은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지은아, 민수랑 같이 공부하러 온 거야? 네, 그런 셈이에요. 민수는 지은에게 고마웠어. 덕분에 부모님의 추궁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 그럼 우리 방으로 가자. 민수의 방에 들어간 지은은 컴퓨터 설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내 컴퓨터야? 정말 고성능이네. 용돈 모아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했어. 그런데 정말 해킹할 줄 알아? 민수는 컴퓨터를 켜고 어젯밤 조사한 내용들을 보여줬어요. 박준혁의 해킹 흔적, 다른 학교들의 피해 현황,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까지. 지은은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그런데 너 혼자서 이걸 다 알아낸 거야? 응. 하지만 이제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내 도움이 필요해. 지은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도와줄게.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날 밤 둘은 함께 더 깊이 조사를 진행했어요. 박준혁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서 의심스러운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봐, 피닉스라는 사람과 계속 연락하고 있어. 피닉스? 가명인 것 같은데? 메시지 내용도 암호화되어 있어. 해독해보자. 2시간 후 드디어 메시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입시 비리야. 성적 조작, 추천서 위조.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네. 그리고 다음 타겟도 정해져 있어. 송현고등학교래. 민수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까? 증거가 부족해. 그리고 우리가 해킹해서 얻은 정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민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처음으로 진짜 큰 사건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일단 더 조사해보자. 피닉스의 정체를 알아내야 해. 그날 밤 늦게까지 둘은 함께 작업했어요. 드디어 믿을 만한 동료를 얻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더욱 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지은과 함께 새벽 2시까지 피닉스를 추적했거든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엄마, 잠깐만. 잠깐만은 뭘 잠깐만이야. 지금 지각이야.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급하게 학교에 도착했지만 이미 1교시가 시작된 후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복도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민수, 또 지각이야? 이번 주에 벌써 3번째잖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교실에 들어가자 수학 선생님이 차가운 시선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너 또 숙제 안 해왔구나. 김민수, 이러면 고등학교도 못 가. 반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민수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그런데 어젯밤에 조사한 것 때문에 더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둘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피닉스에 대해서 더 알아낸 게 있어? 응. 이 사람 한국대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컴퓨터공학과. 지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대학교? 그럼 교수나 대학원생일 가능성이 높겠네. 맞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조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야. 전국 단위로 활동하고 있어. 정말? 그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 아니야? 민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송영고 해킹이 내일 예정되어 있거든. 내일? 그럼 시간이 얼마 없네. 오후 수업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또 민수를 불렀어요. 김민수, 너 영어 발표 준비했어?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영어 발표가 오늘이었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죄송해요. 또 준비 안 했구나. 김민수, 너 정말 수업을 우습게 보는 거야? 반 아이들 앞에서 또 한 번 망신을 당한 민수는 더욱 기가 죽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민수야, 앉아봐.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아빠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어요. 오늘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 주셨어. 너 요즘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시더라. 엄마가 덧붙였어요. 지각에 숙제 안 하기에 수업 시간에 자기에.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야? 엄마, 아빠. 제가 설명? 아빠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매번 변명만 하잖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 엄마가 비웃었어요. 게임하는 게 중요한 일이야? 게임이 아니에요. 민수가 큰 소리를 내자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뭐? 너 지금 우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게임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민수는 답답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해킹 이야기는 할 수 없었거든요. 컴퓨터 공부요. 컴퓨터 공부. 아빠가 한숨을 쉬셨어요. 민수야, 어제도 그런 말 했잖아. 그럼 정말 뭘 할 줄 아는지 보여줘.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보여드릴게요.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시연했습니다. 물론 해킹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지만요. 이게 뭐야? 부모님은 설치돼 있는 컴퓨터를 보시고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도대체 이게 다 뭐야? 프로그래밍이에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아빠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내가 만든 거야? 네. 언제 배웠어? 혼자 공부했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럼 이걸 하느라 밤늦게 있었던 거야? 네. 그런 셈이에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민수야, 이런 것도 좋지만 학교 공부가 우선이잖아. 성적이 이 모양인데 이런 거 할 때야. 하지만 엄마, 저는 이쪽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기본기가 있어야지. 결국 부모님은 민수에게 컴퓨터 시간을 제한하기로 하셨어요. 앞으로 평일에는 컴퓨터 1시간만 사용해. 주말에만 좀 더 하고. 민수는 절망적이었어요. 1시간으로는 피닉스를 추적하는 것도 송영고, 해킹을 막는 것도 불가능했거든요. 아빠, 제발. 제발은 뭘 제발이야? 너 성적부터 올리고 그런 말해. 그날 밤 민수는 부모님이 주무신 후에 몰래 컴퓨터를 켰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아, 상황이 복잡해졌어. 부모님이 컴퓨터 시간을 제한하셨어. 정말? 그럼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그때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박준혁의 계정을 통해서였는데 피닉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계획 변경. 송영고 대신 다른 학교를 먼저 공격한다. 준비하라.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계획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피닉스가 민수와 지은의 활동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는 건가?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처음으로 진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지은에게 연락했어요. 지은아, 큰일 났어. 피닉스가 우리를 눈치챈 것 같아. 뭐? 정말? 내일 학교에서 자세히 얘기하자. 지금은 너무 위험해. 민수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조직과 맞서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 학교에서의 망신, 그리고 이제는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뛰어든 것은 아닌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더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피닉스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김민수, 또 이 모양이야? 어제 컴퓨터 1시간만 하라고 했는데도 늦잠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엄마, 컴퓨터 안 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야? 몸이라도 아픈 거야?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세계적인 해킹 조직에게 쫓기고 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학교에 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김민수, 너 오늘 오후에 학부모 상담이야. 부모님께서 오신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생님, 꼭 해야 해요? 꼭 해야지. 너 요즘 상태 보면 정말 심각해.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해. 첫 번째 수업인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민수를 또 불렀어요. 김민수, 어제 낸 숙제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또야? 김민수, 너 정말 공부할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김민수, 너 이러면 정말 안 돼. 부모님께 다시 연락드려야겠어. 점심시간에 지은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뭔데? 아까 컴퓨터실에서 이상한 걸 봤어. 누군가 우리 학교 시스템을 또 건드리고 있더라.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피닉스야? 아마도.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 로그를 보니까 내 계정이랑 너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더라. 둘은 급히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우리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시간 문제야.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피닉스의 추적, 부모님의 압박, 학교에서의 문제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일단 오늘 밤에 내 집으로 와. 같이 대책을 세워보자. 오후 수업이 끝나고 드디어 학부모 상담 시간이 되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엄마는 화가 난 표정이었고 아빠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부모님이시죠? 담임 선생님이 인사를 하시며 상담을 시작했어요. 민수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각에 숙제 미제출에 수업 태도까지. 이대로는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선생님, 집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요즘 밤늦게까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못 일어나고. 아빠가 덧붙이셨어요. 컴퓨터를 한다고 하는데 게임인지 공부인지 모르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민수는 답답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네, 정말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뭘 공부하는데? 프로그래밍이요.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지만 기본 교과목부터 제대로 하자. 수학도 못하는데 프로그래밍이 되겠어? 결국 상담은 민수에게 불리하게 끝났어요. 부모님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하셨고 컴퓨터 시간도 더욱 줄이기로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너 이러면 정말 안 돼. 아빠, 컴퓨터 하고 싶으면 성적부터 올려. 약속할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발표하셨어요. 앞으로 컴퓨터는 주말에만 2시간씩만 해. 그리고 방문은 항상 열어놔. 민수는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피닉스를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부모님의 잔소리는 계속됐어요. 민수야, 옆집 철수는 벌써 특목고 준비하고 있대. 너는 언제 정신 차릴 거야?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나? 이렇게 놔두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민수는 밥맛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부모님이 방을 확인하러 오셨어요. 민수야, 일찍 자고 내일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해. 네, 엄마. 컴퓨터는 정말 끄고 자는 거야. 알겠지? 부모님이 나가신 후 민수는 답답한 마음에 핸드폰으로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아, 상황이 정말 최악이야. 컴퓨터를 거의 못 써. 정말? 그럼 어떻게 하지? 피닉스가 계속 우리를 찾고 있는데. 모르겠어. 포기해야 하나? 포기하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때 핸드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수, 이지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피닉스가 정말 자신들의 정체를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급히 지은에게 연락했어요. 지은아, 너도 그 메시지 받았어? 응, 방금 받았어. 진짜 무서워. 어떻게 우리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거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정말 위험해진 것 같아. 민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계속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면 피닉스에 범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어떻게 할까? 나도 무서워. 하지만 포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야. 그럼 계속하는 거야? 응. 하지만 더욱 조심해야 해.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행동하면 안 돼.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 정말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큰일에 뛰어든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맡겠어? 민수는 처음으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새벽 2시 핸드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에서 만나자. 혼자 와라. 안 오면 너희 가족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 민수는 공포에 떨었어요. 이제 정말 선택의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거의 잠을 못 자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김민수, 얼굴이 완전히 시체 같잖아. 밤에 뭐 했어?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민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정말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볼까?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아빠가 출근 준비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어제 상담에서 약속했잖아. 오늘부터는 정말 달라져야 해. 네, 아빠. 하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온통 오후 3시 약속 생각뿐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민수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의 설명도 국어 선생님의 질문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김민수, 내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국어 선생님의 호통에 민수는 깜짝 정신을 차렸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로 될 일이야? 너 요즘 수업 태도가 정말 심각해. 점심시간에 지은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지은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 메시지 때문에 잠 못 잤지? 응. 어떻게 하지? 나도 밤새 생각해봤는데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혼자 오라고 했잖아. 그래도 너무 위험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해. 둘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도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는 가야 할 것 같아. 정말? 응. 이 문제를 끝내야 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오후 수업 시간에도 민수는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시계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2시 30분 수업이 끝나자 민수는 조용히 학교를 나섰어요. 지은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혼자 갈 거야? 응. 너는 안전한 곳에 있어. 안 돼. 나도 같이 갈래. 너무 위험해. 우리가 같이 시작한 일이잖아. 마지막도 같이 해야지. 결국 둘은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 떨렸습니다. 3시 정각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약속 장소는 한적한 벤치 근처였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김민수, 이지은이구나. 남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당신이 피닉스예요? 그렇다. 내 이름은 이연우. 한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이다. 민수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연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앉아라.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먼저 말해두는데 너희를 해치려고 부른 게 아니다. 오히려 제안을 하려고 한다. 제안? 너희 실력이 꽤 좋더라. 특히 김민수, 너는 정말 천재야. 18개월 만에 이 수준까지 올라오다니. 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나?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실력도 더 늘릴 수 있다. 절대 안 해요. 지은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들이 하는 일은 범죄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요. 이연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피해? 너희가 아는 게 뭐가 있나?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알기나 해?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어요. 나도 거절할게요. 우리는 당신들을 막을 거예요.
이현우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가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해볼게요. 그때 이현우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조작했어요. 지금 너희 학교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리고 너희 개인정보도 인터넷에 유포했다. 민수와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짓을? 이게 우리 실력이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뜻이야.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민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이현우가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체포한다. 이현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어떻게? 그때 민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했다, 민수야. 돌아보니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아빠 옆에는 경찰 배지를 단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여기에? 민수야, 사실 아빠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어.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거든.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빠가 사이버 수사대요? 응. 몇 달 전부터 피닉스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먼저 그들을 찾아냈더라. 그럼 제가 하고 있던 일을 알고 계셨어요? 아빠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몰랐지. 하지만 내 컴퓨터 사용 패턴을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 혼자서도 잘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정말 해킹을 잘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민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안도감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이현우가 수갑을 차면서 말했어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나? 우리 조직은 이보다 훨씬 크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야. 아빠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 아빠. 그리고 엄마한테도 설명해 드릴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정말요? 응.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한 일 있으면 아빠한테 먼저 얘기해. 알겠지? 네, 아빠.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빠께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수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요? 네.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해요. 엄마가 민수를 안아주셨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내 말을 믿지 않아서. 괜찮아요, 엄마.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비밀을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도 민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피닉스 조직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학생이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담임 선생님도 민수에게 사과했어요. 민수야, 선생님이 내 상황을 몰랐구나.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선생님. 앞으로는 컴퓨터 공부도 적극 지원해 줄게. 민수는 드디어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추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지은과 함께 정의로운 해커의 길을 걸어가기로 약속했고, 아빠의 도움으로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이버 범죄와 맞서기로 했어요.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수야, 아침이야. 일어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네, 엄마. 지금 일어나요.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더 이상 숨길 비밀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들, 어젯밤에 일찍 잤구나. 얼굴이 훨씬 좋아 보여. 네, 이제 밤에 몰래 할 일이 없으니까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그래도 컴퓨터 공부는 계속하고 있지? 아빠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 네,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침 식사 시간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오늘 오후에 사이버 수사대 견학 갈 거지? 준비됐어? 네, 아빠. 정말 기대돼요. 우리 동료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해. 내 실력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 민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학교에 가는 길도 달랐어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하고 무거웠는데 이제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친구들이 민수를 반겼어요. 민수야, 어제 뉴스 봤어? 또 사이버 범죄 잡았다던데 너도 도움 줬어? 아니야, 이번에는 경찰분들이 혼자 하셨어. 그래도 대단해. 우리 반에 그런 천재가 있었다니. 민수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더 이상 컴퓨터를 못한다고 속이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첫 번째 수업인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민수에게 다가오셨어요. 민수야, 요즘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더라. 컴퓨터 공부하면서 수학에도 관심이 생겼나 보구나. 네, 선생님. 프로그래밍에 수학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이제 공부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예전에는 야단만 맞던 수학 시간이 이제는 즐거웠어요. 수학이 자신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지은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민수야, 오늘 오후에 사이버 수사대 견학 간다며?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아빠께 물어볼게. 아마 괜찮을 거야. 고마워.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이니까 끝도 함께 봐야지. 두 사람은 이제 학교에서도 당당하게 컴퓨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민수는 아빠와 함께 사이버 수사대로 향했어요. 지은도 함께였습니다. 와, 여기가 사이버 수사대구나. 생각보다 컴퓨터가 정말 많네. 사이버 수사대는 최신 장비로 가득했어요. 민수와 지은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안녕, 민수야. 내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아빠의 동료분이 인사를 건네셨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18개월 만에 이 정도 실력을 갖춘 거야?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년 걸려서 배운 걸 혼자서 익혔다니. 정말 천재구나.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민수야, 이 사건 보여줄까? 요즘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건데. 화면에는 복잡한 해킹 흔적들이 나타나 있었어요. 이거, 패턴이 피닉스 조직과 비슷한데요? 맞아. 아직 잔당들이 남아있거든. 혹시 뭔가 보이는 게 있어? 민수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곧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이상해요. 암호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다른데? 민수가 설명하자 수사관들이 놀라워했어. 우리가 놓친 부분이네. 정말 대단해. 이 정도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우리 팀에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아빠가 웃으셨어요. 그 전에 고등학교는 제대로 졸업해야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 시간,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수야, 오늘 견학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엄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확실해졌어요. 그래.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네, 이제는 목표가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아빠가 내게 미안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아빠, 괜찮아요. 저도 제대로 설명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하자.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해. 네, 아빠.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켰어요. 하지만 이제는 몰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공부하는 거야?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예전에는 혼날까봐 깜짝 놀랐을 텐데,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네, 엄마.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늦게까지 하지는 마. 건강도 챙겨야 해. 네, 11시에는 끝낼게요. 엄마가 나가신 후
민수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해킹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재능을 찾았고, 정의를 위해 싸웠고, 가족의 진정한 사랑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죠. 핸드폰에 지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민수야, 오늘 정말 좋았어. 우리가 함께한 일이 이렇게 인정받다니. 그러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함께 이런 일 하자.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정의로운 해커야.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보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되면 비밀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니까. 민수는 새로운 다짐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이중생활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족과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천재 해커 김민수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